욕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알겠지, 민철아? 그래. 서로 칭찬하는 모습, 신발 벗지 말고 더러우니까. 우리 서로 칭찬하는 모습으로 살자. 응? 그래요. 자, 앞에서 하지 마. 다 알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 자, 잘 봐. 앞에서 자기장을 했던 이유가 있어. 왜냐면 오늘 이 단원에서 나오는 게 두 개야. 하나는 자석, 하나는 전기. 전기와 자석을 갖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여기서 잘 봐. 전류에 의한 자기장. 얘가 줄인 말인데 원래 말을 해볼게. 무엇이냐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자석이 된다. 라는 거예요. 도선에 전류가 흘렀더니 도선이 자석이 돼버렸대.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철가루들이 있어. 철가루들은 자성이야. 그다음에 자석을 갖다 놨더니 철가루들이 움직였어요. 자석 때문에 자성체가 자석의 성질을 띄었네 라고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떤 누군가가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그 철가루들이 있는 곳에다가 전깃줄을 갖다 놓은 거야. 그 전류를 흘렸네 했더니, 자 여기 봐, 나 좀 봐. 했더니 전깃줄에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이 철가루들이 자석이 있었을 때와 같은 현상을 나타나더래요. 다시 한번 할게. 자, 자석들이 있어. 이쪽에 자석이 있어. 그래서 이 주위에 어떤 자성의 성질이 나타났어.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번엔 여기 철가루들이 있는 상태에서 전깃줄, 도선을 탁 하고 뒀더니 얘네들이, 철가루들이 자성을 띠는 현상이 일어나더래요. 자석 때문에 나타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전깃줄에 전류를 흘렀더니 자석이 있을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이게 이제 충격받은 거야. 만약에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핸드폰을 못 봐요. 자동차도 없어요. 우마차 끌고 다니고 그냥 뛰어다녀야 돼. 왜? 나중에 나오지만 얘가 바로 전동기, 모터의 원리가 되고 발전기의 원리가 돼요. 오케이, 보여드릴 거야. 자,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도선의 전류가 흐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흘러서 전깃줄이 무엇이 됐다? 자석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오케이. 그러면 아까쯤에 자석을 잠깐만 얘기해보자. 자석의 세기를 잡아보자. 자석의 세기는 어떻게 돼?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센 자석일수록 세기가 결정되지. 그래, 이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이거를 그대로 끌고 올게. 이제 말을 줄일게. 전류를 I라고 쓰고 자기장을 라지 B로 쓰고 모모에 의한이니까 마이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I by B라고 쓰는 건데 이 I by B가 되어지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 여기 봐야 돼. 집중해야 돼. I by B가 되면 이제는 전류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깃줄을 대신 자석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전깃줄이 있어. 도선이 있고 전류가 흘러. 라고 했을 때 얘의 세기는 어떻게 되어질까? 이거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거야. 자석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한다면 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돼요. 자석으로부터의 거리, 전깃줄이 자석됐으니까 그러니까 자석의 거리가 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된 거지. 그 다음에 분자값으로는 자석의 세기라고 했다면 여기서 뭐가 돼야 돼? 전류의 세기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 왼쪽 거나 오른쪽 거나 똑같은 거야. 왜? 자석이 여기 전류가 도선에 있는 이 전류가 뭐가 된 거니까
자석이 된 거니까 자석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가 되고 자석의 거리는 전류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똑같은 연장선상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되어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다 아는 거라서 여기가 N극이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잡았어요. 여기 했을 때 이제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여기서 전깃줄을 이렇게 전류를 이쪽으로 흘렀어. 여기 봐. 전류 흘렀을 때 오른쪽 면과 왼쪽 면을 따져봤을 때 여기서 잠깐 어떻게 할 거냐면 N극이 칠판 쪽으로 교재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X 표시로 표현하기로 했고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유는 별건 아니고 화살을 생각하면 돼. 화살을 쭉 잡아서 알겠지만 화살이 있고 뿅 가서 요게 화살 길이 있을 거야. 근데 요게 몇 개 있니? 수직으로 4개 붙어 있는 거 알지? 그래서 화살을 잡아서 쐈어. 그러면 들어갈 때 내 눈에 얘가 보이거든. 근데 요게 화살 X 표시처럼 보이는 거고 나올 거야. 그럼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얘가 나한테 나오는 거니까 끝이 보여서 점으로 표현한다는 거. 뭐 이것까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래서 요거 정도는 기억하자. 했을 때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어지고 왼쪽은 나오는 방향이더래요. 이더래. 그냥 듣기만 해. 이번에는 전류를 아래쪽으로 흐르게 해놓고는 오른쪽은 N극이 어느 쪽을 가리키나 봤더니 이번에는 여기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여기가 나오는 방향이더래. 근데 여기서 잠깐 왜 이렇게 다이아몬드 꼴로 할까요? 라고 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선으로부터의 거리. 가까울수록 센 거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지니까 개수의 수를 줄여준 거야. 요건 한번 그냥 그런가 보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 할 때마다 이걸 언제 다 해. 그래서 방향을 좀 우리 잡자. 방향을 잡을 건데. 자, 오른손을 좀 들어볼까요? 오른손. 자, 오른손을 들었어. 그런 다음에 엄지손가락하고 나머지 4손가락이 있을 때 부탁이야. 잘 들어. 잡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꺾는 거야. 꺾을 때 이렇게 돌리지 마세요. 보통 돌리게끔 되어 있거든. 근데 나중에 전자기력이나 전자기 유도할 때 불편하니까 돌리지 말고 그냥 수직으로 살짝 꺾는 정도로만 해볼까? 꺾는 정도로만 할 때 여기서 또 하나 더 주의할 거 할 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손등을 보이게 하던 손바닥이 보이게 하던만 해. 이렇게 정면으로 하지 말고 손바닥이 보이게 손등이 보이게 둘 중에 하나만 잡으세요. 그러면 얘를 볼게. 얘가 엄지손가락이 뭐가 되냐면 전류의 방향이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4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즉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인데 이렇게 했을 때 손등이니까 들어가는 쪽이고 왼쪽이니까 나오는 쪽이겠지. 이쪽은 엄지가 전류의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왼쪽이 들어가고 오른쪽이 나오는 방향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요거를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자석을 갖고 했던 게 전류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개념적인 부분인 거고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갈게. 자, 이제 도선의 종류가 나옵니다. 도선의 종류. 여기서 첫 번째로는 직선 도선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형 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솔레로이드. 솔레로이드에 의한 자기장,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 솔레로이드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잡혀. 근데 여기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얘를 이렇게 묶고 얘를 따로 구별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할게. 여기서 어찌됐건 세기와 방향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져요. 근데 얘는 배웠어. 여기서 앞쪽에서 다.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서는 요거 그대로 끌고 들어갈게. 거리분의 I로 잡습니다. 가까울수록 세고 전류가 세면 센 거야. 근데 원형 도선일 때도 R분의 I로 씁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방향은 오른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근데 요 솔레로이드는 조금 더 신경 쓰십시다. 왜 난이도를 조금 높이려면 사실 말하면 얘네들을 내는 것보다는 얘들을 가지고 내는 경우가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솔레로이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있고 도선이 어떻게 감겨져 있냐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으로 잡아주면 얘가 어떻게 흘러? 얘가 이렇게 흐르겠지. 오케이. 한 번만 다시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은 애가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흘러가는 전류나 여기 흘러가는 전류 값은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가뭄수. 여기서 운수라고 할게. 얘를 스몰 n이라고 하는데 얘는 4번 감았고 얘는 3번 감았어. 근데 전류의 세기는 같아. 라고 했었을 때 지금 하나만 보자. 요 감은 거 하나만 보면 원형인 거야. 똑같은 전류에 몇 번 원형이 있어? 원형이 4개나 있는 거고 얘는 3개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전류가 흐르더라도 감음수가 클수록 어떻다? 세기도 어떻게 되어진다? 세진다라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 당연히 전류의 세기가 세질수록 당연히 세기도 세져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솔레로이드에 의한 세기는 이 세기는 이 상황하고 다르게 어떻게 돼? 전류와 감음수로 따진다라는 거. 살짝 바뀌어요. 솔레로이드가 살짝 바뀌기 때문에 얘보단 얘를 조금 더 출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방향도 가야겠죠. 방향. 여기서 일로 와볼게. 얘는 왜 하필 엄지손가락으로 하고 내 손가락은 자기장으로 했냐면 지금 도선이 하나지. 도선 전기줄이 한 개잖아. 일때 자기장은 영몽몽 여러 개인 거 보여요? 그래서 엄지손가락 하나에 여러 개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쪽 솔레로이드를 가볼게. 이번에는 감음수가 전기줄이 여러 개야. 전기줄이 여러 개인 상태에서 자기장이 여기서 이 통 안에서 뻗어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어지거든. 이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잡고 내 손가락을 전류에, 그래서 전류가 내 손가락이 된 거고 엄지가 이제 뭐가 돼? 엄지가 자기장의 방향, 즉 N극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요. 뒤집혀져. 그래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아주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는 게 통합과학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었거든. 살짝 배운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덜 헷갈립니다. 오케이. 요거를 이제 잡아주면 여기까지 되면 이제 이 단원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전자기력과 전자기 유도가 나오는 거야. 지금까지 좀 전에 했었던 거랑 지금 한 거는 전자기력과 전자기 유도를 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었던 겁니다. 이쁘게 좀 필기 좀 해 주실까요?